네, 안녕하십니까. 2068-0436 김상균입니다. 네, 신동희 교수님께서 이제 초미치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30분 스피치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강의할 내용은 초미치의 전 제작 과정인데요. 초미치란 치과 보철 과목 중 한 분야로서 상하의 전부 또는 상하악 중 어느 한쪽 악에서 모두 상실된 자연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처하는 가철성 보철물로서 저작이나 심리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개선시켜주는 위치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컴플리트 렌처 초미치죠. 초미치의 기본 과정 첫 번째와 프리머리 단계와 두 번째 세컨더리 단계를 나누는데, 첫 번째 나부치 제작은 예비 모형을 제작하고 그리고 개인 인상 트레이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고 작업 모형을 제작한 후에 기초상을 뜨고 교합제를 제작한 후에 교합기에 장착하고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인공치 배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침을 형성하고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질 층 이제 나부치를 왁스로 올린 뒤에 그 뒤에 이제 레진을 첨가해서 좀 딱딱한 엣지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메모를 한 뒤 몰드를 형성하고 그리고 레진을 전입합니다. 레진을 전입하고 하면서 분리한 뒤 교합기에 재부착해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친 후 위치에서 모형 제거를 한 후 마지막 이제 연마와 다듬질을 해서 이제 환자 구강에 시작해 보면 됩니다. 우선 간단한 그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프라이머리 파트 이제 첫 번째 파트죠. 아까 여기서 봤듯이 나부치 제작 파트입니다. 왁스 덴처 왁스로 이제 첫 번째 나부치를 만든 후에 그 다음 이제 그걸 환자에게 시작해봐서 이제 이게 환자 구강에 맞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수질치로 만드는 과정을 겪는데요. 우선 이 단계에서는 치과에서 환자가 내원을 하면은 구강 내 앞골의 진찰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무치약 환자는 일단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지지할 게 치주, 그러니까 잇몸밖에 없는데요. 그 잇몸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잇몸이 얼마나 퇴축하였는지, 얼마나 좀 안 좋은지 좋은지, 뭐 교합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대충 진단합니다. 그리고 기성 트레이를 이용한 무치약 인상을 뜨는데요. 이제 기성 트레이란 개인 트레이가 아닌, 네, 이 기성이란 거는 이제 기성복할 때 저희가 흔히 그냥 모든 사람의 평균치에 맞게 제작된 그 옷을 기성복이라고 하듯이, 이 기성 트레이는 이제 개인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만들기 전에 기성 트레이를 통해서 일단 무치약 인상을 한번 뜹니다. 이렇게 한 후에 죄송합니다. 연구 모형을 이제 기본 기성 트레이로 연구 모형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를 이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개인 트레이를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야지 이제 나중에 최종 모형이 자신의 악궁에 딱 맞게 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트레이는 초미치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구강 내에 이제 그 상악 쪽에 뭐 변연이나 아니면은 뭐 무치약 이제 치주 쪽에 이제 변연부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변연을 형성해 주고요. 그리고 정밀 인상제를 이용해서 구강 내 기능 인상을 떠줍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초미치를 제작한 후에 이제 정밀하게 그 세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지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 심리적으로도 보기 좋기 때문에 기능 인상을 떠주고요. 그 다음 이제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체를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그 후에 박싱 메소드에 얻어진 상하 주모형인데요. 이제 박싱 메소드랑 그 3주차 수업 때도 말을 했었는데, 그 유틸리티 왁스와 박싱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변연부를 얻기 위한 작업인데, 여기에 그 석고를 계속 넣기 전에
그 이쪽 변연부를 얻기 위해서 유틸리티 왁스로 그 옆 위를 형성해 준 후에, 그리고 박싱 왁스로 그 유틸리티 왁스로 라운드하게 만들어준 부분을 덮어주는 과정인데, 그 덮어주는 과정 전에 메스에 열을 가한 후에 그 유틸리티 왁스를 좀 펑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저 박싱 왁스를 덮어주면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아늘러 넘치는 그런 정확한 인상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그 변연부를 얻기 위해서 박싱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형성해 줍니다. 인덱스를 형성해 주고, 주모 형상의 후연 폐쇄를 형성해 주는데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후연 폐쇄는 전망면의 제방상의 윤기를 부여해주는 작업으로 말하는데요. 의치상 후연부를 악재의 전망면에 압입 밀착시켜서 국의 후연 봉쇄를 함으로써 외부 기체의 침입을 방지하고 의치의 유지력을 높여주고, 의치상 후연과 전망면이 동일 평면상으로 오게 하도록 하고 하여서 혀의 감각을 좋게 만들고 발음장애를 줄이는 물론 수지의 종합 수축이나 변형을 보상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후연, 그 뒤쪽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방 모양의 윤기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후에 기초상을 제작했는데요. 완성된 작업 모형상에서 교합상을 제작합니다. 교합상은 이제 환자의 상하 위치적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이용하는데,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됩니다. 레진상 총우치를 제작할 때는 레진이 사용되고,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를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교합제를 제작하는데, 교합 체득을 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악관관계 기록이 나오는데요. 교합 체득은 이제 제우 릴레이션 레코즈라고, 총어치를 제작할 때 상하악 이제 인공치약끼리 교두끼리 맞물려야 할 하악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상하, 좌우, 전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정상 유치학에서는 중심 교합위에서 상하악의 교두끼리 서로 맞물리고 있는데요. 무치약 보철에서도 치아가 존재했을 때 중심 교합위로 추측되는 하악의 위치에서 상하악 인공치아가 맞물리도록 총우치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하악에 대한 하악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적인 위치관계를 악관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상하악의 관계를 체득하는 기록 행위를 악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체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교합기에 이제 주 모형을 부착합니다. 상하 악골 관계 기록과 앞궁 기록을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그래서 상하 교합면의 순측면과 정중선, 그리고 승측면의 정중선과 구각선을 왁스 조각도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인공치를 배열할 텐데, 인공치 배열을 준비합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치 배열 단계가 총우치에선 사실상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거나 실수를 범할 시 이제 교합 관계가 체득된 교합제에 심미화 기능을 고려해서 인공치를 심어야 되는데, 심미화 발음에 영향을 크게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총우치의 성패를 이제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이걸 망쳐버리면 다시 해야 될 수고스러움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치아를 잘못 배열하면 이제 사람이 심미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치부부터 상악 중절치부터 배열하여 상하 좌우 사전치를 배열하고, 그 다음 하악 전치부, 구치부를 배열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상악 중절치를 배열하고 상악 좌우 사전치를 배열한 후에, 그리고 하악 전치부, 구치부를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치은을 형성하는데요. 인공치 배열이 끝나면 인공치 의치상에서 의치상 부분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등으로 형성하여 치아 상실 이전의 자연 조직의 상태로 다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환자가 이 총우치를 착용해왔을 때
그냥 너무 굵기만 하면은 이제 일반인의 치은은 좀 뭐 실핏줄 뭐 안에 여러 가지 약간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너무 이게 심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현실적으로 묘사해주기 위해서 이 치은 형성 작업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고 심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위치의 유지와 안정, 저작 발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네, 치은을 형성해 주셨으면 이렇게 우치상 조각 및 치은 형성이 완료되면 이제 나브치를 그 환자를 한 번 더 불러서 이제 이게 1단계를 마무리한 건데요. 아니, 프라이머리 단계를 완성한 건데 이 단계에서 이제 환자에게 시작을 해본 뒤에 뭐 교합 관계, 뭐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뭐 뭔가 좀 불, 어, 상악과 하악이 이제 자연스럽고 이렇게 교합을 했을 때 이제 교합이 딱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뒤 치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은 다시 이것을 이제 조금 체크할 부분을 치과 의사가 체크해서 저희 기공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부치를 수정 후 교합기에서 분리하고요. 그리고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주모형을 분리합니다.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전에 구강 내 나부치 시작 후 교합이나 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부치를 수지우치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환자에게 만족도 높은 총우치 보철모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지우치 제작 과정 중 첫 번째로 나부치를 작업 모형에 정확히 적합시킨 상태에서 대년부를 봉합하고 교합기에 재장착하여 교합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합기의 리마운팅 스톤으로부터 나부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합니다. 이 분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될 경우 으치나 이제 나부치나 나부치에 이제 문제가 가거나 이제 프랙처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리 단계에서 조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컨더리 파트인데요. 이제 레진, 나부치 약간은 왁스로 이제 치은을 형성해주고 했다 하면은 이제는 그 왁스가 아닌 환자 직접 구강에 시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레진으로 하여 이제 왁스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줍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레진으로 덴처를 만들어주고요. 우선 이 네모에 이용되는 이 함이 있는데요. 플래스크라고 하는데, 이 플래스크는 디스크와 하항, 상항, 상함, 그리고 뚜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매몰 전에 이제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너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매몰을 하게 되면은 매몰제의 수분을 흡수해서 매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치를 먼저 물에 담가줘야지 어느 정도 물을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매몰제에도 이상이 없고 이 나부치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물에 담가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되고 5분 이내 정도로 담가줘야지 이 나부치에도 딱 적당히 물이 적셔져 있기 때문에 딱 5분이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제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플래스크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하는데요. 그냥 거의 전부 다 발라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메모를 하는데, 이제 메모할 때 중요한 거는 하악 모형은 이제 그 뒷부분이 위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함을 고를 때도 그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함을 고르면 되고, 상악은 대체로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한 함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아까 석고분리제를 꼭 도포해야 되고, 1차 메모를 하는데 이제 석고를 개줍니다. 석고를 개서 넣는데 처음부터 석고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은 후에 이제 4mm 정도, 아니 4mm에서 6mm 그 사이 정도를 이제 남기고 그 1차 메모를 해야지 그 나중에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한 반 정도만 채운 뒤에 위치를 누르고 위치를 거기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상함을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누른 후에 그 이제 과잉된 석고는 손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치에 붙지 않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석고 표면에 이렇게 분리제를 도포해주고요. 2차 메모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이거를 하고 교환면하고 절단면까지만 이제 거기까지만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르치상에 붙었을 때 나중에 유지력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인브레이저 부분이랑 그쪽에는 나중에 기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양치질 해주듯이 이렇게 교환면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설면이랑 순면 쪽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나중에 기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교환면하고 절단면까지만 석고를 해준 뒤에 그리고 석고 분리제를 또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3차 메모를 할 땐 경석고를 이용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뚜껑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고보단 경석고가 좀 더 강도도 좋고 이게 위치를 고정하는 유지시키는 힘도 더 좋기 때문에 경석고를 이용하고 경석고를 이제 딱 맞게 붓기보다는 조금 넘치게 부어서 플래스크 마지막 뚜껑을 덮을 때 이제 과잉된 경석고가 여기 구멍 2개 보이시죠? 여기 구멍 2개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여기 과잉된 경석고가 나오도록 꾹 눌러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편이 적게 넣어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딱 경석고가 알맞게 채워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을 연화시키는데요. 이제 연화시킨 후 분리를 해주는데, 이제 분리할 때 아까 3차 매몰까지 한 후에 좀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데 함 분리할 때 주의할 점이, 그냥 우리가 힘으로 열 수는 있습니다. 열 수는 있는데 여는 과정에서 이제 나부치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에 열을 가해서 왁스를 좀 녹여준 후에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훨씬 더 함을 분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함을 가열한 후에 경화가 끝난 후겠죠. 당연히 경화가 끝난 후에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 이제 레진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함을 분리시키면은 좀 쉽게 분리가 되고, 여기 레진이 남아 있는데 이 레진은 저거 완벽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스팀을 친다고 하죠. 그 스팀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레진 왁스가 안 남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식은 부분,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상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럼 이렇게 뒤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준 뒤에 여긴 냉각시켜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레진 분리제를 왜 하냐? 왜냐면 이제 레진을 전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수지 계량 후 혼합하여 몰드에 수지를 전입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자가중합 레진인데, 자가중합 레진은 이제 광중합, 열중합 이런 거와 달리 자가중합 레진이 아니라 이제 열중합 레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진을 이제 섞어서, 레진의 경화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샌디 스테이지, 스티키 스테이지, 더블 스테이지, 그리고 러버 스테이지인데, 저희가 이거 수지를 혼합하여서 몰드에 이제 전입하는 시기는 더블 스테이지입니다. 왜냐면 그때가 떡상 상태이고 가장 말랑말랑해서 잘 들어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해둔 후 이제 비닐로 덮어놔야 되는데, 그때 리퀴드가 날아가 버리면은 이제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섞은 후에 비닐이나 그런 걸로 덮어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더블 스테이지가 되면은 여기 이제 치아에 그거를 손가락으로 전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 후에 수지 전입이 끝나면 함 속에 전입된 수지 혼합물을 중화시켜서 경고된 액치상을 만들어준 다음 플라스크를 분리시키고 중합된 액치와 모형을 둘러싸고 있는 매물자를 제거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전에 할 게 있죠. 이거 전에 이제 오일 프레서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교수님이 실제로 하는 걸 봤는데 이거는 3단계를 거쳐서 시합을 해야 됩니다. 1단계는 50, 2단계는 70, 3단계는 150으로 하는데요. 처음 1단계 50으로 두고 했을 때 이제 레진이 그 할 때,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분명히 그 비닐 같은 거를 꼭 깔고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안 깔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비닐을 꼭 깔아 주셔야 됩니다. 그 세 번 다. 그리고 과잉된 레진이 이렇게 50 프레스로 해갖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과잉된 레진이 이제 함 사이로 삐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겉에 레진을 이렇게 제거해 준 뒤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오일 프레스에 넣어서 70으로 두고, 그리고 이렇게 눌러준 후에 또 레진이 1단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지만 제거하고, 3단계도 그렇게 150으로 둔 뒤에 또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과잉된 레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교합이나 이런 게 오차가 조금 줄어들겠죠. 네, 그럼 이제 클램프에 장착해서 중합하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제 중합하는 과정을 겪고 플라스크에서 분리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이 또,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뚜껑에 경석고 찌꺼기가 좀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리제 같은 거 좀 덜 발라놨으면은 이제 좀 떼기 힘들 텐데, 기공 과정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 미리 경석고나 그런 거를 떼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분리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에서 분리할 때 뚜껑을 땄으면은, 그리고 밑에 그 디스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아니 너무 어려운데, 그 여기 밑에 쪽 보시면은 그 동그란 게 있어요. 그 제일 아래쪽에. 그걸 이제 망치로 살짝 두드리면은 그 쉽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망치로 힘을 세게 줘서 치면은 깨질 염려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치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과정은 소장님이나 좀 높으신 분들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망쳐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기공은 분명히 말하자면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면 이제 환자가 그동안 계속 내원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있는데, 환자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노력하고 치아가 없어도 이렇게 불편함을 임시 치아, 즉시 치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힘들게 생활했는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공사는 항상 매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레진 치아가 나오면은 사실상 이 부분에 지금 석고가 되게 많이 묻어 있죠. 이게 떼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몰 과정에서 2차 매몰할 때 그 석고 분리제를 굉장히 그 인브레이저와 이제 여기 치아, 아까 나부치에 많이 발라주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제거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제는 충분히 많이 발라줘야지 나중에 이런 수고스러움을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합기 재부착 후 선택 삭제 과정을 겪습니다.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선택 삭제 작업을 왜 하냐면, 이제 기공 과정 중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메모라는 과정에서 뭐 레진이 덜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중합할 때 뭐 어떻게 돼서 교합이 떴거나,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해 본 뒤에 전과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삭제해서 이제 교합기에 착용했을 때 딱 맞도록, 보통 1.5mm인가 그 정도가 기공에서 허용되는 범위 오차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딱 오차가 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이상이면 조금 문제가 되고,
어쨌든 선택 삭제 과정에서 이제 교합이나 교합 높이 그리고 뭐 교합 이런 관계를 확인해 본 뒤에, 그리고 이제 주모형에서 분리 후 다듬질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이거를 폴리싱, 뭐 트리밍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끝부분이 되게 거칠거칠한데 이 과정을 이제 트리머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둥글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트리밍이고,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폴리싱 기계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번쩍거리고 그리고 좀 더 치은 모양답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폴리싱입니다. 그리고 퍼미스를 이용해서 연말합니다. 이제 퍼미스 기계가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 이 퍼미스를 이용하면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게 다 빠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제 좀 더 심미적이고 완성도 높은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의치는 항상 물에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안은 물론 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침과 온도가 높고 그리고 좀 습기가 있고 뭐 점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속에서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뺀 후에는 수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항상 물 속에 보관해야지 이제 그 수축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착용했을 때 수축해서 뭐 치주가 아프다든지 뭐 잇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치는 항상 수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마지막으로 구강 내에 장착된 상하 총의치라고 나와 있는데, 환자가 마지막으로 착용해 본 뒤에 뭐 1차 아까 프라이머리 단계에서 착용해 봤을 때보다 뭐 만약에 교합이 더 높다 하면은 다시 기공소로 보내서 뭐 선택 삭제 과정을 겪고 뭐 그렇게 해야겠지만, 뭐 완성이 돼 환자에게 불편함이 없다면 완성도 높은 총의치를 이제 완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 여기 할머니 분이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진짜 실제 치아 같고 이렇게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완성도가 높은 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음치 기공학 학습이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녹음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려서 말도 버벅대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총어치 전 제작 과정을 제가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막연히 외우려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도 안 들어오게 되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전 제작 과정을 이렇게 다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후로 머릿속에 이제 제작 과정이 쓱 이렇게 한번 머리로 이제 알게 되고, 정확하게 어떤 게 주의사항이고 어떤 점을 잘못하면은 뭐 다시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세세한 부분을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제가 30분 스피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떨고 그러긴 했지만 좀 문제점 없이 이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을 하자면 사실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뭐 풀덴처를 착용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의치를 되게 수중에 보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치를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변형도 올 수도 있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변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폴리덴트나 아니면은 그런 거 청결제를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라고 주의를 주는 편인데, 실제 총치를 착용한 환자가 이렇게 수중에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조금,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의치의 수명이 한 15년 그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만약에 수중에 보관을 안 하고 뭐 청결제를 사용 안 해서 그렇게 되면 훨씬 그 사용 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부담도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일단 무조건 물에 담궈 놓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칫솔질을 깨끗이 해서 청결제를 이용해서 이제 깨끗이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후에 이제 착용할 때마다 이제 빠진다, 뭐 의치가 빠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너무 그 치주가 만약에 뭐 퇴축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할 당시에는 치주가 부어 있거나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가라앉아서 뭐 치주가 퇴축했거나 아니면 안정돼서 이렇게 줄어들었거나 그런 경우는, 물론 뭐 의사한테 찾아가서 재제작을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불편함 이런 점이 있으면은 의사나 기공사에게 항상 꼭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환자 수업 중에 들은 사실인데, 이 기공 과정에서 이 의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 기공사, 뭐 환자 중에서 첫째는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열심히 만들어줘도 환자가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은 의치의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명히 의사하고 기공사는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환자가 그것을 안 지켜주면은 뭐 의사하고 기공사가 그걸 직접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몫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뭐 아까 여기서 설명을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환자 시저까지만 했는데, 이후에 기공사는 일이 끝나지만 의사가 이제 뭐 치은을 형성해주고 정밀하게 좀 해주는 과정을 환자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우선 기공 과정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송우치의 전 제작 과정을 다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정말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과제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